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10일 토요경마 12개 경주가 펼쳐지고요. 이번 주 토요경마는 전반적으로 출전 수가 좀 작아요. 경주가 3개나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마표 자체도 기존에 비해서 2시간 늦게 뜨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출전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좀 부진형 기복 마필들이 좀 대거 많이 몰려 나온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뭐 박진감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또 이번 토요 경마의 특징은 또 기수 챔피언십 경주, 뭐 부산 경마, 금요일 경마에서 3개 경주가 펼쳐지고요. 서울 경마는 뭐 7경주, 9경주, 11경주에서 부산 기수 6명, 또 서울 기수 6명의 챔피언십 경주가 펼쳐지는데, 뭐 기복마들 편성이에요. 그 경주도. 따라서 뭐 기수들의 역량이 정말 좀 필요한 그런 레이스가 되겠고요. 오늘의 추천 경주는 3경주, 6경주, 11경주, 3경주, 6경주, 11경주 3개의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그럼 1경주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국산마 육군 참메탈에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뭐 충마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외곽에 10번마 라온 에이스, 안쪽에 2번마 몽키삭스, 8번 커피캣, 4번 스타파워, 요 네와필이 팔리는 그런 에이스죠.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요. 강축은 없습니다만, 이 2번만 몽키삭스라는 마필도 이제 8주 만에 좀 공백을 가지고 나왔고,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이 몽키삭스라는 마필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10월 16일 경주 정말 최적의 연결하고서도 3차기에 머물렀다는 점,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편상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팔립니다만, 몽키삭스도 믿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고, 외곽이 10번마 라오네이스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뭐 혈통적 기대치는 가지고 있어요. 다만 골마겸 여파 때문에 지금 6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그런 외곽이라는 점, 그것도 조금 염려는 되죠. 따라서 데뷔전을 갖는 커피캣이라는 마필이 그만큼 입산 전망은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뭐 스타트도 능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뚝심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액면은 뭐 2번 몽키삭스가 안쪽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가능성이 높은데, 8번 커피캣의 뭐 기술적인 선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뭐 몽키삭스 뒤에 붙어서 뭐 체력의 전개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뭐 데뷔전 편성치고는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커피캣 선전이 기대되고 있고, 우리가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은 4번마 스타파워죠. 스타파워 같은 경우도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몽키삭스나 커피캣, 라온에이스보다는 액면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만, 뭐 데뷔전에서 충분히 경주력을 배양을 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이 뭐 주행검사나 지난 데뷔전에서 그렇게 뭐 타고난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만, 혈통적으로는 이 마필도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4번 게이트라면 뭐 선두권 공략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2번, 4번, 8번, 10번 요 4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뭐 기본 막고는 8번마 커피캣과 4번마 스타파워, 8번, 4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경주 국산마 육군 참메탈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마 퀴노폴이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는데요. 안쪽이 1번마 우리의 소원, 5번마 스피드 여왕, 7번마 컬러즈킨, 이 4마필이 팔리는 그런 레이스예요. 자, 일단 어쨌든 4번마 퀴노폴이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최선을 다해왔던 그런 경주 결과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컨디션의 변화가 좀 뚜렷합니다. 저게도 모처럼 정말 강도 높게 소화를 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퀴노폴이가 역시 뭐 1번마 우리의 소원이 선행인데, 퀴노폴이가 역시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1번마 우리의 소원은 1번 게이트에서 뭐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뭐 우리의 소원이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뒷심은 워낙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복마 레이스고 1번 게이트의 단독 선행이라고 해서 덥석 물기에는 우리의 소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대단치 않다는 점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1번, 4번의 대끼리 승부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이지고 저는 7번 컬러즈킨이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정말 많은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데뷔전 때는 그 파워스윙이 낙마를 하는 바람에 방해를 받았고 지난번에는 너무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뭐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죠. 뭐 우리의 소원이나 퀴노포리 정도가 앞선인데 그렇다면 이 7번 컬러즈킨도 충분히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또 외곽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또 깔끔한 발주까지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7번 컬러즈킨의 입장 도전도 저는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따라서 1번, 4번의 대끼리는 위험하고 저는 4번, 7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3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첫 번째 승부 경주,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네마필이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외곽에 8번마 라운메이커, 6번마 아르고 오썸, 4번마 에이스 세븐, 여기 2번마 스타 퍼펙트 네마필이 팔리는데 강축은 없습니다. 충만은 없는 그런 레이스고 저는 이 네마필 중에서 뭐 거두절미하고 딱 한 방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뭐 아르고 오썸이나 라운메이커, 에이스 세븐, 스타 퍼펙트 보여준 액면은 막 고만고만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나 어떤 컨디션의 변화, 또 직전 경기 어떤 사연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요거 한 방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뭐 짭짤한 배당, 정말. 제가 볼 때는 몇 번을 분석을 했는데 요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너무나도 좀 유력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엄청난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짭짤한 배당을 한 방으로 제대로 맞춰 먹는 오늘의 첫 번째 추천 경주,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기복마 레이스이긴 합니다만 일단 10번마 컴백 플로리다 안쪽에 1번마 샤프 프린세스 요 두 마필이 대끼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5번마 가소왕자도 만만치 않게 팔리겠죠. 여기에 8번마 프라우드 또 2번마 퀸 프린세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일단 뭐 기본 능력은 그나마 그래도 외곽의 10번마 컴백 플로리다가 좀 나은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 경주 같은 경우는 편성이 좀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라오는 끈끈한 끈기를 보여준 그런 마필이겠죠. 공백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경기력이었다면 굉장히 잘 찐 그런 마필이고 일단 뭐 지난번보다는 뭐 조기 강도를 대폭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입니다.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도 플러스 알파가 있고 더군다나 이 컴백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좀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빠른 레이스보다는 역시 느린 레이스가 능력 발휘를 해내기는 훨씬 수월한데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굉장히 느립니다. 전반적으로 좀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마필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10번 뭐 컴백 플로리다가 비교적 좀 쉽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후차권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1번마 샤프 프린세스 이선 전망이 그래도 좀 밝다고 봅니다. 일단 뭐 단독 선행을 모처럼 치고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한 그런 마필이죠. 이 마필도 거리가 이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 그런 마필이죠. 단거리 마필인데 뭐 1300까지가 저는 뭐 한계 경주 거리라고 봅니다. 뭐 약간만 편성이 세도 1300이라면 좀 불안한데 이번 경기는 뭐 편성이 워낙 약하고 또 1번 게이트에서 너무 편안한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샤프 프린세스도 충분히 버티기를 시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상대적으로 5번마 가송왕자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3차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편성이 너무 약했죠. 너무 약했기 때문에 가소왕자의 지난번 취입 3착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보여져요. 뭐 라스트 활용이 14초 2입니다. 그 액면적 시각적으로는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기록이나 어떤 전반적으로 레이스가 느렸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가성왕자의 지난 3차기에 너무 현혹이 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뭐 킹프리세스나 팔문 프라우드도 크게 뭐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10번, 1번
10번 1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마 오제 명답과 6번마 라운콘도르 두 마필이 대끼리로 팔리고 있는 그런 레이스고, 여기에 3번마 마이비전, 8번 배타임, 9번마 모닝망보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일단 2번마 오제 명답은 인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약간 주행불량기가 있어요. 외측으로 사행하는 맛도 있고 또 안쪽으로 기대는 그런 맛도 있는데, 안쪽 게이트라면 인정을 하고 가야죠. 뭐 2번 게이트에서 선행도 가능하고, 일단 뭐 게이트를 상당히 잘 빠져나와서 마이비전이나 라운콘드루가 이제 외곽에 붙기를 바라겠죠. 외곽으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덜고 가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편성도 그렇고 힘도 계속해서 지금 차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마 오제의 명답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후차권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마필은 6번마 라운콘도르죠. 이 라운콘도르라는 마필은 그 마체가 조금 왜소한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보여줄 거름의 여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마필이고, 우리가 데뷔전 때 뭐 라운콘도르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뭐 웰빙 스토리에 라운콘도르고 한 방으로 UCG 추천 경기로 가져갔었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지난번에 외곽을 돌면서도 막판에 한 발을 더 써내는 그런 경주력, 아주 인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편성이 워낙 약해요. 오제의 명답을 제외하고는 뭐 무난하게 라운콘드르가 경주거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다시 1000m라면 연투가 무난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반면에 뭐 3번 마이비전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승근전이었다 손 치더라도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또 외곽의 배트 타입이나 모닝만보도 뭐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배당이 예상됩니다만 2번, 6번의 동반 입상이 유력한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경주 혼합 4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시내마 접전 경주죠.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 간의 대결이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충마가 없는 레이스입니다. 배당판은 2번마 에펠레치아의 몸이 뭐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팔려 나갈 테지만, 에펠레치아의 몸도 못 믿는 마필이에요. 여기에 뭐 3번마 반야동행, 또 7번 소중한 만남, 외곽의 삼성불패, 또 데뷔전을 갖는 6번마 베스트 H까지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이 에펠레치아의 몸을 저는 뭐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에펠레치아의 몸은 혈통적으로 보면 조금 그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부마도 그렇고 외조부도 그렇고 혈통 자체는 굉장히 화려합니다만, 저는 이 혈통을 분석하면서 이 에펠레치아의 봄의 발전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제대로 한 번도 지금까지 추천을 해드리지 않았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정말 잘 탔어요. 안쪽에서. 물론 뭐 편성은 지난번보다는 약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펠레치아의 몸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부담 중량도 3kg가 더 늘어났다는 것도 좀 걸림돌로 작용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에펠레치아의 몸이 빠지는 순간에는 역시 짭짤한 배당이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레이스고, 역시 뭐 배팅의 축으로 노려가는 마필은 컨디션의 변화가 좀 뚜렷한 마필이 한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또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는 복대복 막권, 짭짤한 배당, 중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의 두 번째 승부 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마 차민굿 중심으로 배당해 들어가는데요. 차민굿은 인정하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좀 달라요.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상당히 많은 마필이고, 데뷔전에서는 뭐 심하게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시종 외곽을 도는 좀 거리 손실을 많이 받던 마필이고, 뭐 지난번에는 입상을 차지하면서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 이번 경주 편성이 또 워낙 약합니다. 따라서 7번 차민굿은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여기에 10번마 자비동행, 11번 축제 메이킷, 안쪽에 3번마 머루랑, 요 세 마필, 여기 이제 5번 찰나 우승까지 팔리는데, 차민굿을 제외하고서는 다 고만고만합니다만,
일단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서 3번만 머루랑이 조금 나아요. 뭐 박오른 기수의 기승도 그렇고 안쪽 게이트라는 점. 오늘 또 후진입을 신청했기 때문에 게이트를 늦게 들어간다는 점도 뭐 자비동행이나 축제 메이킥보다는 좀 더 입상권에는 근접한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머루랑도 그렇고 자비동행도 그렇고 축제 메이킥도 그렇고 크게 뭐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는 있어요. 따라서 큰 배당이 나온다면 저는 8번 판타스틱 퀸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매니피 자마인데 매니피 자마치고는 혈통적 개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마필입니다. 뭐 많이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단거리에서는 좀 띄워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편성이 워낙 약하다는 점. 인기 마필인 머루랑이나 자비동의 축제 메이킷도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 8번과 판타스틱 퀸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7번 차민굿은 인정을 하고요.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3번만 머루랑이 낫고, 머루랑이나 자비동의 축제 메이킷 이런 마필들이 헤매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된다면 8번만 판타스틱 퀸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5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기본마 레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승부전을 갖는 2번마 큐피드 플라워, 안쪽에 3번마 슈퍼펀치, 요 두 마필이 대끼를 형성할 테고요. 여기에 5번마 속도시나 뭐 11번마 와일드레이크, 또 9번마 클라우스, 10번마 여이킹까지 팔려나가는 그런 레이스인데, 어쨌든 승부전을 갖는 2번마 큐피드 플라워가 뭐 승부전에는 부담은 있습니다만 승부전 치고는 편성은 상당히 약하죠. 또 안쪽 게이트에서 뭐 선행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누가 뭐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한 조건이라면 큐피드 플라워의 입선 전망은 상대적으로 좀 밝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 3번 슈퍼펀치 같은 경우는 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은 플러스 알파는 있죠. 지난 10월 달에 페로비치랑 기수랑 호흡을 맞추면서 입상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뭐 편성도 약했고 또 레이스가 잘 풀렸어요. 앞선이 조금 무너지면서 올라왔던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슈퍼펀치라는 마필을 믿고 들어가기에는 역시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6번마 플라잉 스톰입니다. 마리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11월 달에 늦발을 하고서도 추입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경주 약간 어빌리는 물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역시 인정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경주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뭐 말이 많이 좋아졌고,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는데 김정준 기수의 기승도 좀 더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철경 기수보다는 뭐 김정준 기수가 그래도 기승술이 훨씬 낫고, 그런데 부담 중량이 1kg밖에 차이 안 난다면 플라잉 스톰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플라잉 스톰 같은 경우는 조금 서두르면 뭐 선두권 공략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번 경주는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한 타임 빠르게 움직일 경주 흐름이라는 점에서는 뭐 플라잉 스톰에게도 충분히 기회는 올 수 있는 레이스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 밖에 뭐 속도신화나 뭐 와일드 레이크 뭐 전반적으로 26주에서 동반 출전했습니다만 뭐 보여줄 건 사실 다 보여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믿음도는 좀 사실 떨어집니다. 따라서 복병권에서는 역시 6번마 플라잉 스톰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기본마 레이스죠. 장르적으로 일단은 뭐 배당판은 4번 승리 엔젤, 또 3번만 동정꽃나무, 5번만 시가 에이스, 8번만 유성겁, 외곽에 9번만 라운 트로이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일단 3번 4번이 대기로 팔릴 텐데 4번만 승리 엔젤은 인정하고 가요. 기본 능력이 그래도 가장 나은 마필이죠. 최근에 컨디션 난조 때문에 조금 헤맸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뭐 조교도 제대로 하고 나왔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약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뭐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까지도 가능한 조건입니다. 승리 엔젤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동천꽃나무는 인정이 안 되죠. 상대적으로 뭐 문세영 기수의 기승 때문에 좀 더 팔려나가는 맛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동천꽃나무라는 마필은 뭐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따라서 능력에 비해서는 과도한 인기를 끄는 맛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시가 에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을 시원하게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편성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워낙에 뒷심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시가 에이스도 못 믿는 마필이고, 관심 마필은 외곽의 9분말 라운트로입니다. 33주 오랜 기간 휴양을 하고 나왔는데 컨디션에 이상이 없어요. 뭐 저기도 제대로 하고 나왔고, 무엇보다도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비록 뭐 양영남 기수가 기승하긴 했습니다만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역시 라운트로이도 선두권 공략까지도 충분히 이번 경기는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출전 마필 9도인데 조교를 제대로 하고 나온 마필도 4번, 9번이 그나마 좀 제대로 하고 나온 그런 마필들이에요. 따라서 뭐 저는 이번 경기는 4번, 3번의 대끼리는 좀 위험하고, 오히려 4번, 9번 막권, 4번, 9번 막권이 상당히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한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5번마 조이, 4번마 커리컬, 여기에 7번 럭키 미스터, 2번 백두광장, 1번 전설의 마녀,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번 경주도 의외로 만만치는 않은 그런 애 있습니다. 액면은 조이가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 조이라는 마필은 못 믿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인기 1위를 기록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도 제가 인정을 안 했죠. 방송에서도 뭐 이렇게 좋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마필인데, 이 조이라는 마필은 일단 거리적인 문제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물론 뭐 편선호만 보면 조이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1300이라는 점에서는 조이가 역시 불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충마로 절대 놓고 가서는 안 되는 그런 마필이고, 저는 4번 커리클이 최근에 역시 연속 3착을 차지하면서 가능성 있는 걸음을 충분히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이번 경주가 역시 레이스가 굉장히 느려요. 그렇다면 커리클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편성도 그렇고 일단 커리클에게 관심이 좀 집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데뷔전을 승문전을 갖는 7번 럭키미스터도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를 안고 있습니다. 비록 승문전이라는 부담은 안고 있긴 합니다만, 선행을 가는 럭키미스터는 뭐 부진형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4코너까지 자기 페이스를 충분히 지켜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단독 선행의 메리트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조이 같은 마필은 뭐 바닥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언제 올라올지 장담을 못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선행을 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럭키미스터가 상대적으로 입산 전망은 더 밝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2번마 백두광장 같은 경우도 승문전은 부담이 있어요. 뭐 지난번 경주도 뭐 편성이 워낙 약했고 그나마 선행을 갔기 때문에 버텨내긴 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지 않나 보이지고, 전설의 마녀 같은 경우도 1300이라는 경주거리는 굉장히 멀어 보이는 마필이에요. 전형적인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은 약해졌습니다만 1300이라면 뭐 전설의 마녀도 큰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조이가 배당판을 주도하겠습니다만 불안소 빠질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번마 커리클과 7번마 럭키미스터, 4번, 7번 막권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막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경주 혼합 3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상당히 재밌는 그런 레이스죠. 오늘의 세 번째 마지막 승부 경주, 추천 경주인데요. 배당판은 8번마 플래시스 투고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1번마 진영의 거인부터 7번 진명깃발까지 모든 마필이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깜깜한 그런 레이스인데, 그럼에도 제가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온 이유는 뭐 확실하죠. 왜냐하면 8번 플래시스 투고는 인정하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뭐 지난번에 레이스가 너무 잘 풀려가지고 5차까지 올라온 맛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지난번 경주는 편성이 굉장히 셌던 편성이죠. 문화일보배였습니다. 능력 시네마들이 대거 몰려나왔던 그런 레이스인데, 그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이 편성에서도 뭐 워낙 기복마 레이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쉽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플레이스 투고는 인정을 하고 가고요. 자, 여기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 팔리는데
제가 추천 경주로 가져온 이유는 정말 딱 한두 노리고 갑니다. 컨디션도 정말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조건 자체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따라서 뭐 배당판은 온통 다 팔려 나가겠습니다만 요거 주력 한 방의 메리트는 정말 큽니다. 짭짤한 배당에다가 저는 뭐 금화필의 동반 입상, 플레이스토어와 동반 입상 가능성이 정말 높이 보고 모처럼에 정말 기회가 온 마필이 한두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배당판은 어지럽게 돌아가겠습니다만 저는 요거 주력 한 방으로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의 세 번째 승부 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 12경주 혼합 4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 소게시티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죠. 뭐 소게시티는 인정하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많은 마필이에요. 데뷔전에서는 이렇다 할 경주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힘이 약간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인데 뭐 지난번 경주 역시 선행을 가면서 걸음의 변화를 확연히 보여줬고 뭐 우승까지 거머졌는데 이번 경주 역시 단독 선행입니다. 편성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7번마 소게스티는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자 여기 이제 10번마 다이얼킹, 11번마 온더스테이지, 또 6번마 프리티보이, 8번마 해피굿데이 이런 마필이 팔려 나가는데요. 좀 비슷하게 팔려 나가죠. 일단은 10번마 다이얼킹이 닿는 돋보입니다. 후자권에서는 이 다이얼킹 같은 경우도 혈통 개대시는 높아요. 그렇지만 데뷔전에서 역시 많은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뭐 데뷔전이었고 또 레이스도 빨랐고 편성이 강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다이얼킹에게도 충분히 이번 경주는 그 숨어 있는 잠재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프리티보이나 뭐 온더스테이지 이런 마필들은 좀 어느 정도 그 능력의 한계치는 다 나온 그런 마필들이죠. 뭐 레이스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서 뭐 기복을 보이고 입상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상승세에 그리고 신의 능력 마필인 소게시티나 다이얼킹을 상대하기에는 해피굿데이나 프리티보이, 온더스테이지 입장에서는 좀 버겁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따라서 이번 마지막 경주는 7번마 소게시티와 10번마 다이얼킹, 7번, 10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일요 경마 11개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